안녕하세요. 코칭룸의 코치 서진입니다. 언젠가부터 전화 받는 거 두려운 분들,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톡이 너무나 편하신 분들 많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묻고 심리학이 답하다. 오늘의 주제는 콜포비아입니다. 콜포비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선 포비아라는 말은 심리학에서 어떤 공포증을 말을 해요. 그래서 벌레에 대한 공포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네모난 모서리 같은 그런 것에 이제 공포감 느낄 수도 있잖아요. 거미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증이 많은데 이 공포는 전화에 대한 공포증입니다. 콜포비아. 네. 저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그 소개팅을 할 때 카톡이나 문자에서는 매우 활발한데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화를 하자 약속을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당황해 하거나 그리고 통화를 하면 매우 빨리 끊으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남성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회사에서 전화로 업무 처리를 통해서 뭔가를 요청하고 대답하고 응하기보다는 메일을 보내서 한참 동안 회신을 기다리거나 문자로 안내를 하는 게 더 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네, 이런 분들 콜포비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전화가 두려운 사람들인데요. 사실은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아졌고 특히 요즘 어린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들한테는 흔하게 또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요즘은 어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를 만나지 않아도 쉽게 문제들이 해결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화보다 문자나 어떤 그 카톡 그리고 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말하지 않고 직접 상대를 상대하지 않고도 해결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콜포비아라는 걸 어떻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라고 해서 놀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콜포비아. 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럼에도 이 콜포비아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고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를 맺는데 좀 앞으로 우려스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콜포비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좀 극복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요. 사람들이 콜포비아를 많이 나타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적으로 전화를 일방적으로 받게 되거나 갑자기 하게 되면 준비 없이 응대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까봐 되게 걱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실수하고 뭔가 멍청해 보이거나 조금 뭔가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거를 꺼려해서 전화를 피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걸 역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는 거죠. 정말 전화를 받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나만의 전화를 할 때 어떤 스크립트도 좋고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업무 같은 경우는 업무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반드시 물어봐야 될 거,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첫인사, 끝인사 이런 항목들을 나만의 리스트로 이렇게 체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스크립트까지 써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을 물어볼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대본에 써놨을 텐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어때요? 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간략하게 내가 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고 놓치지 않을 항목들을 규칙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미리 정해놓자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전화가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나랑 친한 사람, 내가 혹시 실수를 해도 괜찮은 사람들하고 좀 전화통화를 조금씩 길게 가져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편한 친구도 좋고요. 그 다음 또 가족도 좋고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평가받고 누군가가 내가 실수하는 거를 좀 무시할까봐 그런 두려움을 조금 버리고 평가도 하지도 않고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하고 전화통화를 조금씩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갑자기 막 전화를 절대 하지 않은 사람인데 30분씩 하면 무슨 얘기를 하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약속을 잡는 거여도 그냥 전화로 우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문자로 언제 만날 거야? 몇 시? 어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전화로 오늘 어디서 만날래? 알겠어? 라고 해서 하는 그런 짧은 통화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전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전화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사실은 되게 조금 오그라들고 내가 되게 바보 같고 어눌해 보이고 이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되게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 대답을 하고 있나? 근데 그렇게 내가 한번 상대와 통화하는 거를 녹음을 해서 들어본다면 내가 이럴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럴 때 너무 목소리가 작구나. 이럴 때 좀 되게 난처해야 하는구나 라는 내 모습을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앞에 말한 그 1, 2번이 조금 연습이 되면 이제 한 번 더 녹음을 해봐서 내가 평소에 어떻게 전화 통화를 하는지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걸 조금 신경 써봐야겠다 라는 거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자, 콜포비아. 엄청난 병도 엄청난 문제도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자나 메일, 그다음 메시지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물쭈물하고 스스로 답답해하고 점점 더 내가 대화하고 내 목소리를 잃는 것보다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연습은 꼭 필요하겠죠? 네. 또 여러분들 시도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는 거나 더 궁금한 거는 코칭룸 채널에 남겨주시고요. 네. 코칭룸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 그리고 관계에 대한 심리를 함께 다룹니다. 네. 여러분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는 그 시작. 코칭룸의 구독과 좋아요로 코치 서진과 함께 해주세요.